이란 최고 지도자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한국 가전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고 관영통신들의 30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현지 언론 보도는 한국 내 이란의 동결 자금을 활용해 가전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약 8조 원에 달하는 이란 정부의 돈이 한국에서 묶이자 이 돈으로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데 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세인 타나의 이란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지 시간 7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죠. 자,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태도를 바꿔 한국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둘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최근 대통령실과 산업광물통상부에 서한을 보내 이란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가전 완제품을 수입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정일치 체제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는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갖습니다. 최고 지도자실은 서한에서 한국 기업 두 곳이 생산한 가전제품을 수입한다며 국내 전자제품 기업이 모두 파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에서 최고 지도자는 기업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 기업 두 곳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8년 8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후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이란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란 사업을 접었습니다. 2018년 한국 기업이 이란에서 철수할 당시 이란은 이런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를 잊지 않는다. 미국의 제재에 가담해 이란을 떠난 나라의 기업이 다시 이란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3G 플러스 될 자국 기업을 육성했습니다. 미국 처지가 지속되고 이란의 가전제품 가격이 오르자 일부 현지 언론은 한국 업체 제품 판매가 재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타나의 이란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6월 한국의 공산품 전자제품 생산기계 기술 장비 등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동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무역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란 내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은 한국 제품이 수입될 경우 국산 가전산업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는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이동결 세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한국 내 이란의 동결 자금은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3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자신들의 돈이 묶였는데 미국에는 아무런 저항도 할 힘이 없으니 한국에 대신 화풀이를 하고 있는 이란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이죠. 만약 이란의 주장대로 너무 많은 양의 삼성과 LG 가전제품들이 일환으로 들어와 이란의 가전제품 제조 회사들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란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에 현재보다 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직 이란이 WTO에 가입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옵저버로 WTO 행사에 수년 동안 참석해오며 국제무역 시스템에 대해 배워나가고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이란의 한국산 제품 수입 금지라는 폭탄 발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마치 일본을 보는 듯합니다. 심지어 이란 국민들도 이란 최고 지도자의 막가파식 외교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가 이런 내 삼성전자 간판을 떼버리고 직접 만들겠다며 세운 이런 회사 삶을 보시며 삼성전자를 완전히 표절하고 있습니다. 시체부터 새까지의 삼성의 모든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베낄 수 없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삼성과 LG가 전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삼성 짝퉁 버전의
이런 회사 3과 G플러스가 생산해낸 가전제품을 기술력이 한참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것을 과연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삼성이나 LG가 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란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막가파식 외교를 펼치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하루빨리 한국산 가전제품의 수입 재개를 시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란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한국과 외교를 자신 있게 끊으려 하는 데는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란의 수출 현황을 보시면 석유로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란의 석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라는 한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LG전자 제품 수입 금지를 외친 일화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향후 25년 동안 원유 공급을 대가로 일하는 4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안보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포위 공세에 맞서 중국도 본격적으로 세결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28일 중국 외교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전날 테헤란에서 회담을 한 뒤 양국 간 전면협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2016년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란 방문 당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을 보면 중국의 금융통신 항만 도로 보건 의료 정보기술 원료 산업 등과 관련해 향후 25년 동안 모두 4천억 달러 약 4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란은 중국 쪽에 국제시장보다 저렴한 값에 안정적인 원유를 공급하게 됩니다. 대테러전과 마약 거래 인신매매 등 다국적 범죄 대처를 명분으로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합니다. 한국군 합동군사훈련과 군사기술 및 무기류 공동연구개발 군사정보 공유 등도 추진됩니다. 일부에선 중국의 투자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일하는 자국군 주둔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만 믿고 한국을 막대한 이란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정체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란과 중국의 원유 거래를 틀어막는 파격적인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하는 중국에 하루 100만 배럴을 달하는 막대한 원유를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란과 중국의 원유 거래를 차단한다며 사실상 이란의 국가 운명은 끝나게 됩니다. 이란의 수출 현황을 다시 한번 보면 무려 50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끊기고 세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한국마저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석유를 팔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64년 만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장국으로 첫 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나라가 2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건 1957년 이기구 창설회원국으로서 가입한 뒤 처음입니다. 의장국 임기는 내년 9월까지 1년이며의 장력은 신자현주 오스트리아 겸 주빈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장국은 8개 지역그룹이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데 이번은 한국이 속한 극동그룹 차례로 극동그룹에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6개국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은 해당 연도 지역그룹 내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2011년 회기에 캐나다가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지금껏 7차례의 의장국 순번을 맞이했던 극동그룹에서는 일본이 6차례, 베트남이 1차례 의장국을 수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영향력이 커졌고 일본이 사실상 독점한 관행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고려했다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서 일본도 적극 지지했고 극동그룹 국가들의 동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극동그룹에서 일본이 그간 독주했던 데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본의 영향력과 원자력 분야에서의 기여 능력 등이 고려됐던 것 같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 문제에 관한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이며 이사회는 35개국으로 구성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는 북한 핵 문제, 이란 핵 문제 등 핵검증 사찰 문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기술 응용 등 국제 원조를 끼고 실질 사안을 논의에 심의하고 총회에 필요한 권고 등을 합니다. 이사회 의장은 연 5차례 열리는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전 주요 의제별 사무국 및 지역그룹 유사 입장 그룹 간 사전협의를 통해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서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 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온 점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를 계기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여와 기여를 확대하고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국으로 등극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걸려있는 일본이 초비상 사태에 빠진 데 이어 이란도 대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한 이란을 향해 미국이 이제는 중국마저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초강력 제재를 가하려 하자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하소연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장국 등극이 확정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회인을 이란에 매우 적대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얘기가 7일 회원국에 보낸 기밀분 기보고서에는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의 크기의 증가에 고이란이 핵사찰을 일부 제한하고 감시장비 접근을 제한한 2월 이후 핵활동에 대한 감시와 검증 활동이 심각히 악화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웨이웨이는 이런 북부 카라지의 원심 분리계 부품 작업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내 일대 가운데 한 대가 파괴됐고 나머지는 심각히 손상됐다면서 일부 감시 장비는 통상 3개월마다 정비받아야 하나 5월 25일 이후 정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이웨이웨이는 이란의 핵활동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란이 즉각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 한 확신은 지속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도 강력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우방국이었던 한국까지 버려가며 택한 중국과도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게 되어 역사상 가장 심대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